현대사회에서 가장 쉽고 빠르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자극 중 하나인 연예계 소식. 셀럽들의 열애, 결혼, 이혼, 불륜부터 심지어는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취향까지 우리는 수많은 매체에서 국내외 연예인들의 소식을 다양하게 접합니다. 이런 뉴스의 주요 목적은 보통 대중들의 재미와 조회수에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연예계 사건 사고가 기사화될 때마다 정치권에서 생긴 논란을 덮으려는 공작이다 라는 음모론이 등장하고, 어떤 연예인은 법과 관련된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다른 배우와의 열애설 기사를 배포해 스캔들을 스캔들로 묻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할리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를 팔아 먹고 사는 셀럽들,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의 연예인들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 퍼블리시스트, 즉 홍보 전문가를 고용하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기사를 배포하거나 막는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셀럽들의 입장문을 대필 혹은 검수하기도 하고, 대중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내 언론에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일 역시 수행합니다. 저스티스 리그의 배트맨, 배우 벤 애플렉은 바로 이런 홍보 전문가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화려한 재기와 극심한 부메랑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지난 2015년 벤 애플렉은 결혼생활 10년 끝에 아내였던 제니퍼 가너와의 이혼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혼 사유가 벤 애플렉과 아이들의 유모 간 불륜 때문이며 심지어 유모가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이 퍼졌죠. 벤 애플렉은 한때 심각한 발연기로 질타를 받았지만 제니퍼 가너와 결혼한 뒤 새 아이를 낳으며 화목한 가정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안정감으로 불완전했던 연기력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제니퍼가 평소 남편을 무척 잘 챙겼기에 유모와의 불륜설에 벤 애플렉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벤과 제니퍼가 나란히 불륜설을 부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벤 애플렉의 평판이 시궁창에 처박혀있던 그때 한 파파라치 사진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각종 게시글과 기사로 올라옵니다. 졸린 듯한 표정의 아기 인절미와 그런 강아지를 둥기둥기 안아들고 산책 중인 벤 애플렉. 이 사진은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너무 귀엽다며 화제가 됐었죠. 이 사진이 첨부된 기사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벤 애플렉. 이 사진이 인터넷에 풀린 뒤 벤 애플렉의 이미지는 조강지처와 함께 사는 집에서 아이들의 유모와 바람을 피운 파렴치 안에서 강아지를 정성껏 보살피고 아이들도 사랑하는 어딘지 짠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이혼남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자 벤 애플렉의 불륜설 부인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제니퍼 가너가 벤 애플렉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돕기 위해 이혼을 한 뒤에도 한동안 함께 살고 아이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심각하게 망가졌던 벤 애플렉의 평판은 거짓말처럼 수습됐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뜬금없이 인터넷에 배포된 단 한 장의 강아지 사진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역대급 위기를 강아지, 아니 퍼블리시스트의 도움으로 무사히 넘기기도 잠시. 2년 뒤 벤 애플렉은 불륜설보다 더 심각하고 더러운 일로 구설수에 오릅니다. 할리우드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범죄자, 할리우드 미투 운동의 촉발자인 하비 와인스틴 스캔들에 연루된 겁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라는 위치를 이용해 여자 배우들에게 배역을 주는 대가로 수십 년간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개 고발을 당한 끝에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하비 와인스틴. 그에게 피해를 입은 배우들은 케이트 블란쳇, 카라 델러빈, 기네스 펠트로, 레아 세두, 우마 서먼 등 무명의 신인부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할리우드의 A급 여자 배우들까지 총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알려지기 전 와인스틴과 함께 영화를 작업했던 배우 맷 데이먼이 고발 기사를 막으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논란에 맷 데이먼은 그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 고발 기사를 막으려던 게 아니라 다른 일로 뉴욕타임즈에 전화를 했던 것이다, 딸가진 아빠로서 와인스틴의 범죄 행위를 미리 알았다면 그를 말렸을 것이다 라며 뒤늦게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맷 데이먼과 절친이며 와인스틴의 측근으로도 분류되어 온 벤 애플렉이 페이스북에 강도 높은 와인스틴 비판 글을 올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벤 애플렉의 글을 본 배우 로즈 맥관이 그의 거짓말을 까발린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배우 힐러리 버튼은 과거 벤 애플렉을 인터뷰하던 중 그가 내 가슴을 움켜쥐었다,
모두 잊었겠지만 난 잊지 않았다. 난 그때 울지 않기 위해 억지로 웃었다. 라며 벤 애플렉의 만행을 고발했죠. 장문으로 와인스틴을 비판하던 벤 애플렉은 힐러리 버튼의 고발 하루 뒤 아주 짧은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와인스틴과 선을 긋고 피해자들의 편에 서는 척했지만 뒤늦게 재조명된 성추행과 성의 없는 사과, 또 마찬가지로 영화 출연진에게 미투 고발을 당한 남동생 케이시 애플렉을 옹호하는 행동으로 대중들에게 폭격을 받던 벤 애플렉. 이런 상황에서 애플렉의 홍보팀은 2년 전 그들에게 기적을 가져다준 그 카드를 다시 꺼내듭니다. 너무도 게으르고 무능한 선택이었죠. 힐러리 버튼에게 초간단 사과문을 쓰고 6일 뒤 벤 애플렉이 유기견 허스키를 입양했다는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부된 사진은 과거 이혼 당시 벤 애플렉의 평판을 회복시켜준 그 귀엽고 순수하지 않은 사진과 비슷한 구도였죠. 이 기사를 본 로즈 맥고안이 돌직구를 날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홍보팀의 여론 돌리기, 즉 프로파간다랍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이번에는 귀여운 강아지 사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벤 애플렉의 부메랑은 대중들의 비난과 영화 흥행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재발했으며 저스티스 리그의 배트맨 연기를 꽤 괜찮게 했지만 영화 자체는 혹평을 받으면서 결국 배트수트를 완전히 벗게 됐죠. 에즈라 밀러 주연의 더 플래쉬에서 다시 배트맨으로 출연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는 단발성이며 이로써 벤 애플렉은 배트맨 역할을 맡고도 솔로 주연 영화 한 편 없이 DC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홍보 전문가들의 여론전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어요. 실제로 벤 애플렉이 사용한 카드 2장 중 첫 번째 카드, 리트리버 사진이 없었다면 가짜뉴스인 불륜설은 사그라들지 않았을 거고 그 피해는 벤 애플렉과 제니퍼 가너 그리고 3명의 어린 자녀들에게 돌아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벤 애플렉의 두 번째 카드는 통하지 않았을지언정 홍보팀이 무언가를 덮거나 특정 메시지를 선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끼를 던질 경우 대중은 생각보다 쉽게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조작된 상징이었던 마라의 죽음처럼요. 칼에 찔린 그림 속 주인공 장폴 마라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를 처형시키고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한 급진개혁파 자코뱅파의 대표적 인사였습니다. 이 급진개혁파 정치인들은 왕당파와 반혁명주의자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시민들을 선동시켜 수감된 정치범들을 즉결 처형하는 프랑스 9월 학살의 판을 짜죠. 그런데 9월 학살의 희생자 대부분은 정치와 관련 없이 혁명에 동반되는 유혈 사태를 반대한 성직자들이었고 그 외의 무고한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 학살 동안 처형된 사람들 중 진짜 반혁명 정치범은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태를 본 온건개혁파, 지롱드파의 당원이었던 샤를로트 코르데는 급진개혁파의 얼굴인 마라를 암살함으로써 삐뚤어진 혁명의 길을 바로잡고자 했죠. 반정부 시위자들의 신상을 밀고 하겠다며 마라와의 면담권을 얻은 코르데는 마라가 이름을 받아 적으며 그들을 모두 처형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숨겨둔 식칼로 마라가 암살당하자 마라와 같은 급진개혁 자코뱅파의 간부이자 당대 프랑스 미술계의 거장이었던 자크 루이 다비드는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시에 이를 급진개혁파 정부의 선전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림 속 마라는 무척 깨끗한 피부에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죠. 하지만 마라가 욕조에서 숨진 이유는 그가 아주 심각한 피부병 때문에 유황 목욕을 자주 했기 때문인데요. 다비드는 마라에게 암살당한 순교자의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실제와는 달리 마라의 죽음을 성스럽고 숭고한 모습으로 연출했습니다. 마라의 손에는 시민 마라시여 비참한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샤를로트 코르데 라는 편지가 쥐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연출이었죠. 마라가 실제로 받아 적고 있던 내용은 코르데가 읊던 가짜 밀고 명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 사람들은 마라를 자비로운 순교자로, 코르데를 불순한 암살자로 인식했습니다. 마라의 죽음은 그림이 발표되고 2년 뒤 공포정치를 이어가던 자코뱅파가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숙청당할 때까지 프랑스 대혁명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이 반동의 여파로 다비드 역시 룩상부르 궁전에 유폐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죠. 재밌게도 똑같은 사건을 그린 다른 작품에서는 마라와 코르데를 향한 상반된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화가 하우어는 욕조에 볼품없이 늘어진 마라를 옆으로 치우치게 그리고 당당하게 돌아서는 코르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죠. 또 다른 프랑스 화가 보드리의 작품에서 코르데는 학살도 서슴지 않는 공포정치 세력을 처단한 정의로운 혁명가로 보입니다. 이 덕에 코르데는 암살의 천사라고도 불리죠. 비유하자면 급진개혁파의 홍보 전문가 다비드는 유리한 여론 선점을 위해
마라의 죽음을 언론에 풀었고 큰 효과를 봤습니다. 코르데이 퍼블리시스트 하우어와 보드리는 그에 맞선 당당한 코르데이 그림을 내놓은 거고요. 여론전을 목적으로 대중들에게 풀리는 미끼, 즉 수많은 종류의 프로파간다는 어떤 사상을 전달할 수도, 왜곡할 수도, 은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이고 편향적인 여론전의 중심에서 메시지의 근거를 찾고 실체와 미끼를 구분하는 건 오롯이 대중의 몫이죠. 현대사회에서 가장 쉽고 빠르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자극 중 하나, 연예계 소식. 가십의 홍수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문 미끼와 놓친 실체는 무엇일까요? 졸리우드였습니다.